공습이 계속 빼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약 20분 전쯤 이란 뉴스 통신들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이란의 키슈름 섬 주변에 추가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어요. 이 소식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 확대를 심각히 검토하는 중에 전해졌어요. 논의 중인 선택지들도 매우 중대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 상원실 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군을 동원해 카르그 섬을 점령하거나 피객스 마운틴이라고 불리는 핵 관련 터널 단지를 폭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말에 따르면 팍스 뉴스에서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다음 주에 이란의 발전소와 다리를 타격할 것이라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대신해 지상작전을 할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 제이슨 브로드스키, 유나이티드 어게인스트 뉴클리어 이란 정책국장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이슨 씨, 이런 선택지가 현실적인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행동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졌다고 보시나요?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이런 선택지들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 정권은 미국이 관대한 제재 완화 패키지를 제안했을 때도 이를 증명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로 석유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양해각서 하에서 말이죠. 동결된 자산 해제를 논의하기 시작하고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투자 기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란 정권은 잘못된 행동으로 양해각서를 무산시켰고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해각서는 시험이었고 이란 정권은 실패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47년간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 모두에서 계속 같은 시험에 실패해왔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을 멈춰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란 석유 수출의 약 90%가 흐르는 카르그 섬을 점령한다는 발상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중동에서 보게 될 가장 중대한 군사작전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은퇴한 장군이 워싱턴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알지만 실제 군부는 이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보고 있나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네,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을 강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1980년대부터 카르그 섬을 점령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황실 논의의 일부라 해도 저는 전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이 지역의 전략적 판도를 바꾸고 이란 정권의 선택지를 좁히기 위해 긴장을 고조시켜야 합니다. 최근 며칠 사이 미국으로 인해 고통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군사공격 빈도와 강도가 증가했고 미국은 이곳에서 긴장을 높일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이 해야 할 일입니다. 피켓스 마운틴은 나탄즈와 포르도보다 더 깊으며 이 두 곳은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이 폭격했습니다. 보통의 벙커버스터로는 도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란이 실제로 핵시설로 전환된다면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미국이 실제로 그것을 파괴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피켓스 마운틴을 무력화하는 작전에는 지상군 투입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통령이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현장에 있는 미군에게 엄청난 위험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피켓스 마운틴 근처에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들이 있으며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가 이란 정권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원래 동의했던 합의를 깨는 경우에 대비해 선택권을 남겨두기 위해 여지를 남겨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목할 것은 트럼프가 폭스 뉴스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지상작전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상작전을 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정확한 발언입니다. 그가 누구를 말하는 것 같나요? 우리는 예전에 푸르드 군대의 역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계산에 포함된다고 보시나요? 지상작전에 이스라엘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지상작전에 비밀작전 요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분명히 뭔가를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서 미국은 피크엑스 마운틴 외에도 이란 정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다른 목표 지점을 타격할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슨 브로드스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스튜디오 게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야코브 라핀 안보 분석가이자 로스 핸들러 리포트 진행자입니다. 그리고 물론 국제 문제 분석가인 댄 페리 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AP통신의 전 유럽 중동 담당 편집자였습니다. 네, 지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입에서 많은 수사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선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 대중이 전쟁 재개에 대해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이런 발언을 하게 만든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나요? 중동에는 두 가지 타임라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중간선거 전까지 아무 일도 없어서 10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지금 트럼프는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우리가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인들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서 미국인들이 중간선거 이전에 그들의 행동에 대한 보복을 가속화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정치적 이유를 넘어 미국의 전반적 이익이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믿는다면요. 어쩌면 가끔은 그렇게 생각하거나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패배자처럼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행동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야콥. 저는 이란의 지상군 투입과 트럼프가 그럴 사람들을 언급한 것, 이스라엘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특히 이스라엘도 10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의 싸움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은 어디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현재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저는 이를 저강도 전투라고 부르고 싶어요.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실제 화력의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남부 해안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란과 미국 사이의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를 둘러싼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나쁜 양의 각서, 나쁜 외교적 합의에서 멀어질수록 더 좋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익은 이슬람 공화국이 위협적인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핵, 탄도미사일, 그리고 대리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르그 섬 관련 일에 이스라엘이 직접 관여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미국의 작전일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주저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카르그 섬을 장악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물면서 현지에서 미군을 상대로 한 이란 혁명 수비대 IRGC 어바이스드 공격에 대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서 겪은 문제들에 직면할 것입니다. 비록 병력이 적고 직접 가지 않더라도요. 이란 내에는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는 다른 표적들도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계획은 항상 공군력을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지상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것을 고려하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핵시설을 대상으로 할 것이지 카르그 섬이나 석유시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 곳들은 항상 공군력으로 다룰 것입니다. 맞아요. 아주 신속하게요. 지상군 투입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근처 이란 해안처럼 특정 지역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특공대 작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시리아, 레바논, 가자 지구에 병력이 있어 이란 점령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하지만 야코브가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특별한 능력이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특공대 작전은 위험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특히 핵물질이 실제로 드러난다면 이를 빼내는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맞아요. 곧 선거가 다가오니 앞으로 몇 달간 이란 문제를 둘러싼 네타냐후의 의사결정에 선거가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겠습니다.